과거에는 단순한 감정 문제로 치부되곤 했지만 지금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녕하세요. 법무의 화원의 천재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 어디까지가 범죄이고 어디까지가 범죄는 아닐까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일방적 접근, 연락, 감시 등으로부터 개인의 평온한 삶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의 이별 후 집착적 연락이나 접근은 과거에는 단순한 감정 문제로 치부되곤 했지만 지금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별 후 연락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은 인간관계의 헤어짐이나 그에 비롯된 감정을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된 도구는 아닙니다. 진심 어린 대화 시도마저 일률적으로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죠. 실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수년간 교제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멀어지던 중 그 사람의 연락을 차단하자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5분만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즉,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을까요? 법원은 우선 관계의 단절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성 친구는 이제 우리 그만하자는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감정을 담은 메시지를 남기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말 헤어진 게 맞는지,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일방의 잠수 이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는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이해 가능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건 의도와 태도입니다. 검찰은 수십 회 전화 시도 및 주거지에 한번 찾아갔던 점을 근거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행위의 맥락을 먼저 중시했습니다. 즉, 연락이 이루어진 기간은 짧은 기간에 불과했으며 접근에는 폭언, 협박, 위협 등 실질적 위험성을 가진 불안, 공포를 유발하는 요소는 없었습니다. 숫자만으로 스토킹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보면 이성 친구의 모순된 태도도 나타납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성 친구 스스로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스토킹 신고를 한 뒤 며칠 후 무슨 요일에 집으로 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 자신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자신은 피고인에게 자유롭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본인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범죄화하는 이중적 태도는 합리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스토킹 처벌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연인 간의 오해와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형사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오해, 헤어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감정의 정리 과정,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의 시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 처벌 법령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별의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결국 진짜 피해자 보호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해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무죄를 넘어 법이 어디까지 인간 사이의 관계나 감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별 앞에서 미련을 보이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 감정이 상대를 괴롭히는 집착으로 변질된다면 엄정히 제재해야 하지만 감정이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마지막 시도까지 쉽게 범죄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별은 관계의 끝이지만 죄의 시작은 아닐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법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와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알맞게 작동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의 천재필 변호사였습니다.